반갑습니다. 국어 만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롭죠? 여기 또 사회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할게요. 예, 전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가 국어 수더쌤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올가 국어 현장쌤입니다. 오. 야, 원래 여기 저 김희선 원장님이 딱 앉아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이만한 사람이 지금 가운데 센터에 앉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너무 이 꽃과 같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그 배우는 게 일반 선택에서 문학과 독서. 요것도 이제 내신도 또 고등학교 오늘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문학과 독서인데 독서는 대부분 2학기 때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1학기 때 대부분 진행한 문학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또 감성적으로 가서 문학 소년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제가 또 약간 좀 시를 좀 제가 좀 나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아니요. 왜요? 왜요? 아닌 것 같아? 너 좀 시 좀 썼어요. 저 시 좀 쓰고 저 굉장히 감성적인 남자예요. 근데 이게 또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 갑자기 또 이제 애들 학생으로 얘기하려면 또 등급으로 얘기를 해야 돼. 맞아요. 그죠? 네. 내신도 이게 몇 등급이냐, 또 모의고사 또 몇 등급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조금 또 차가운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문학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문학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내신도 얘기할 거고 뭐 필요하시면 뭐 모의고사 곧 있으면 이제 3월이니까 고3들 모의고사도 볼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네. 2학년 내신에 대한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문학도 일단 뭐 그 시하고 소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거고 시에서도 또 현대가 있을 거고 고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할 텐데 일단 오늘 1부는 시죠? 시? 네. 현대시. 현대시. 그것도 네. 현대시. 2부는 이제 고전시. 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항상 보니까 그 고전 쪽에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현대시도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먼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되게 싫어한다. 청취자분들은 전문가 선생님들 나왔는데 전문가 선생님들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현대시에 대해서 내신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준비하고 현대시는 요걸 좀 중요시 여겨야 된다. 뭐 그런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일반 선택의 4가지 과목 중에 아무래도 공통이 문학하고 독서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엄매나 다른 과목을 선택했던 학교들도 다 이제 문학하고 독서 위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학은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기출도 쌓여 있고 이제 쭉 지속적으로 선택되었던 1학기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도가 좀 남다를 부분이 있죠. 네.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현대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고전시를 좀 더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방금 처음에 해주셨었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난이도 자체는 현대시가 좀 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고전시는 학생들이 해석 자체를 어려워하다 보니까 선택지의 난이도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 정도만 할 줄 알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정도. 내신에서? 네, 맞아요. 근데 현대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석은 되지? 그러면 해석 다음 단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 지문도 작품의 내용 같은 건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해주고 이 작품이 어떤 작가에 의해서 언제 창작되었고 무슨 경향이 반영됐는지를 설명해 준 다음에 선택지의 길이도 막 2줄, 3줄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현대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역사적인 시기가 고전 문학에 비해서는 훨씬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특히 현대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작가 위주나 시대별로 좀 나누라고 많이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사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굳이 나누지는 않아도 돼요, 솔직히. 근데 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많이 변동이 있었고 그게 대부분은 좀 반영이 돼 있는 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을 출제할 때 크게 2가지 축인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아니면 같은 시대의 다른 작가의 작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해주셨던 작가 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또 나누는 거를 가급적이면 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좀 쪼개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학교별로 국어는 그 교과서가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대시의 작품으로 본다면 그 학교에서 지정된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이 내신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선생님 별도로 또 프린트가 나가나요? 별도로 나가시죠. 네. 그러면은 지정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의 시나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내나요? 내긴 내는데요. 그 네. 비중이 되게 적어요. 아 그래요? 네. 국어만세에서 현정쌤께서만 한 5번, 6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막 한 번 더 물어보셨다 이거를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진짜 중요해서. 아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목차만 보면 다 똑같거든요. 출판사들을 네. 또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네. 근데 11개 출판사 목차가 완전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 서점 관리의 흐름에서도 다루는 아 그래요? 시기들도 출판사가 틀려도? 네. 네, 왜냐면 어. 교육과정은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차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교과서 지문이 아니어도 낼 만한 게 너무 너무 많죠.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대신 당장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매주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는 그냥 자습서 필기를 적어주는 식으로만 하시는데 외부 지문들을 4-5개를 프린트로 선별해서 나눠주시는 학교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네. 야 그러면은 학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뭐 학교를 같이 묶어서 수업한다는 건 굉장히 그건 힘들겠네. 있을 수 없는 일이겠네. 되겠네요. 네, 근데 학교별로 그래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별로 제시하는 내용이 또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판사별로 묶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네. 학교별로 쪼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별로 지금 분리를 해야 되는 맞아요. 수업을 네. 해야 이해할 되겠네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같은 출판사끼리 묶어봤자 어차피 그 내용으로 수업이 다 나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네. 학교의 문학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가 중요한 거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까지 다 분석을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들 다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하시죠. 저는 지금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행평가 목차를 쭉 줬는데 그 중에 80~90%가 올해 24년 이제 수특 목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목차들의 공통점을 좀 분석을 해야 되죠. 아무래도. 아니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내신 대비가 결국은 선생님들은 수능형의 문제들을 끌고 와서 내신으로 출제하는 그런 성향이 돼버렸네요. 네네. 네. 근데도 애들이 왜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성적이 안 나올까요? 문학 끝나면 그 다음에 독서 가니까 독서 들어갈 때 문학을 다 잊어버리나요? 그런 경우들도 많은 네, 것 같아요. 되게 많고. 현장에서 가르치시니까 그분들이.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내신만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수능 베이스를 같이 끌면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특히 내신 대비가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하면은 사실은 대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대치독도 그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학교별로 다 더 그렇죠. 나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요즘엔 학교가 다 입시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음. 오히려 제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했던 막 문학 원론 수업을 오히려 학원에서 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런 기본적인 소양 수업을 해주고 입시 위주는 학원에서 배우는 시기였는데 요즘엔 학교도 다 입시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기초가 없을 때가 또 많아요. 그럼 그걸 또 제가 채워줘야 되니까 오히려 학원에서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현대시를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또는 내신을 대비할 때 또는 뭐 모의고사나 수능을 대비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더라. 그럼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 영역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게 현대시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1학년 때는 아무래도 비교군으로 봤을 때 현대시를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현대시를 어려워하는 현상들도 되게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현대시에서는 보통 이제 시대별로도 많이 물어보지만 개념어 위주로 물어볼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어에 대한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처음 보는 시를 봤을 때 그걸 못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응용된 문제에서 많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현대시는. 못 발견한다? 네. 그러니까 네. 작가의
어떤 원래 시라는 건 그 지은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 뭐 감정이입이 됐던 뭐 네. 아니면은 뭐 혹은 표현 방법들 중에서도 뭐 화류법이나 의인법 이런 거를 구분을 잘 못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외부 지문시가 왔으면 그 자리에서 읽고 그 표현 방법이나 개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혹시 현대시를 읽으면서 이 문과 성향의 아이가 현대시를 접했을 때하고 이과 성향의 아이가 현대시를 접했을 때 약간 이게 바라보는 해석하는 방향이 좀 다른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문과든 이과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아 문과든 이과 문과 애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그러면 안 네.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과 학생들은 많이 봤어요. 아, 마음대로 해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다면 자기 감정으로 해석하는 애들. 맞아요. 근데 문과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 줏대가 조금 강하면 네. 저는 이 의미로 해석이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냥 문학 감상에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맞는 감상이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건 너의 감상이 맞다 틀리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맞아요. 네. 특히 현대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해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자기의 어떤 주관을 너무 쉽게 개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거 예시가 일제강점기에 쓰인 시는 무조건 저항시다라든가 일제강점기에서 뭐 이상향 같은 걸 얘기한다면 무조건 독립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공식처럼 머릿속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1910년부터 45년이 무슨 시기인지라도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마음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마음 같아서 이제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가르치고 2학년 때부터는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0년 단위로 시의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30년대만 일제강점기인 줄 아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역사인데. 그럼 역사 공부 다시 하고 와야 되나 걔네들은? 네. 그래서 10년부터 20년은 근대화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이 조금 나왔다가 20년부터 30년은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3, 40년대 이때가 이제 탄압이 심해졌던 때니까 맞아요. 그때 저항시가 오히려 조금 네. 많이 창작이 되거든요. 재밌네 이 방송 국어만 재밌죠. 돼. 문학이 재밌죠. 아니 나 이거 처음 진행하는데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네요. 이거 청취율 꽤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죠. 계속 해보세요, 에스 선생님. 어, 오늘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내가 문학 얘기 할 거 많아요. 나 그래서 다 하세요. 뭐. 제가 그냥 말이 많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두 분의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일제강점기 좀 거기에 좀 더 얘기해 줘 보세요. 뭐 애들 시대별로 네. 분류가 돼 있는데.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역사 수업 때는 30년대가 당연히 핍박이 좀 더 심했다고 배울 거예요. 근데 문학사에서는 40년대가 좀 더 심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글로 쓰는 모든 출간물이 당시에 불법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글로 시를 쓰고자 했었던 저항 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때 이제 오독을 많이 하죠. 네. 학생들이 그죠? 네. 고기를 읽어야 되는데 맞아요. 고기를 네. 또 안 읽고. 그래 한국사가 되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네. 되게 네. 그 작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육사 시인 하면 무조건 막 강인하다, 의지적이다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사설 모의고사에서 되게 종종 나오는 노정기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초기 시인데 엄청 좀 고단한 삶을 쓸쓸하게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고단한 삶을. 네. 근데 이제 이육사 시인 하면은 뭔가 강인한 어조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은 되게 잘못 해석을 하죠. 거기에 나와 있는 되게 많은 시어들을. 그래서 약간 예외적인 내용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기에 보통 설명을 좀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상 먼저 읽어라 해도 읽을 때는 읽고 그 다음에 까먹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맞아요. 주관이 너무 개입하는 게 제일 네,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 이과 학생이라
문이랑 문과학생 아까 성향을 네, 물어보셨는데 네, 네, 네. 굳이 좀 성향을 좀 약간 차이가 대체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과 아이들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냥 일제강점기는 무조건 저항 막 이런 이제 공식처럼 공식처럼. 맞아요. 진짜 문제가 많아. 공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아. 문과는 오히려 아는 게 병이어서 아는 게 병. 네, 주지 않은 정보까지 본인이 맞춰서 해석을 해서 오히려 보기에 맞지 않는 답을 고르는 경우도 오류가 있어요. 생길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약간 뭐 다는 아닌데 아이들마다 정말 다르긴 한데 네네네. 대체적으로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단순하게 그냥 현대시 딱 이렇게 했을 땐 글도 짧잖아요. 글도 많지도 않고 맞아요. 매우 단순해 보이는데 결국 단순한 영역이라든지 저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문해력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네. 약간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약간 뭐 이과 학생처럼 약간 등식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배경 지식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중심에서 벗어나는 경우 보통 네. 그렇게 이제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고등학교 2학년 문학에서 이 현대시 이 파트가 굉장히 또 뭐랄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또 생각하고 다르게 학생들이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이게 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일단은 작가가 원하는 이제 어떤 그런 해석도 있지만 결국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들라든지 맞아요. 이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또 의도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생각했는데 결코 심플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공부 좀 해라 문학은. 에스더 선생님부터 뭐. 일단 시대별로 한국사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정도는 학생들이 꼭 알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언제부터 언제였는지, 네. 1950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네. 한국전쟁이 일어난 연도 모르는 네.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6, 70년대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이 전개가 됐고, 그다음 8, 90년대에는 무슨 운동들이 주로 일어났는지 그런 거를 알아야 보기 지문에서 이 작품이 창작된 몇 년대는 하자마자 머릿속에 나름대로의 키워드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작가의 특징들도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작가의 특징에서 많이 벗어나는 설명의 경우는 무조건 보기 지문으로 주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 뭐 윤동주 하면은 자기 희생, 자아 성찰, 그다음 지식인으로서의 무력감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백석 시인 하면은 고향에 대한 어떠한 그 그리움, 추억들을 생생하게 묘사해서 사람들에게 고향을 불러다준 시인이다. 뭐 이 정도의 키워드들은 학생들이 좀 많이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고전시가 창작계층 위주의 출제가 많이 됐다면 현대시는 작가 위주, 시대 위주 둘로 나뉘거든요. 네. 작가와 시대. 공부를 할 때도 그 정도의 측면에 많이 맞추고.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네. 공부하고 시를 접해라. 네. 맞아요. 현역생. 네, 아까 사실 중요한 얘기 다 해주시긴 했는데 네. 작가 위주, 시대 위주 이건 너무 기본이고 하나 조금 더 얹어가자면 개념어 중심으로 시를 좀 읽는 게 되게 중요할 것 잠깐 같아요. 개념어 정신이라는 건 어떤 거? 아까 뭐 감정이입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표현 기법이라던가 요런 네. 이제 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어들이 있거든요. 뭐 반어, 역설 구분하는 거 요런 것들. 그래서 네. 이게 다 문제거리로 사실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시라는 그 장르 자체가 이제 그 근현대사 역사를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풀 수 있고 그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원래 이제 그 운문 자체가 좀 상징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어가 또 거기에 같이 얹어지면 사실은 틀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현역생, 에스더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오늘 다 아니요, 하고 다 싶다. 야, 진짜 학생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엑기스만 그 문학을 공부하는 좋은 어떤 그 등급이나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엑기스만 떡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어떤 방송인 것 같아요. 역시 올가의 선생님들은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학원 대표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궁금하네요.
대표님도 그렇게 소문에 의하면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잘 하시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자, 다음 시간은 고전시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들어보고 도움을 받도록 하고, 오늘은 현대시였죠? 네. 현대시 공부법, 학습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공부하면은 아주 유용한 좋은 어떠한 꿀팁 이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현대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네. 다음에 뭐 또 쌍화차 한잔 하면서 현대시 한번.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식인 가방이나 이런 같네요. 데서 시 맞아요. 낭독하고. 요즘도 있는 것 같아요. 나 그 모임 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요즘 있나요? 아재들 있어요. 네.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 낭독하시고. 예, 낭독하시고. 아직이다. 네. 그 모임 나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전시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